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잇몸이 안 좋아진 경우, 교정을 하고 나서 후에 발생하는 경우, 잘못된 혹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스마일미 치과 대표원장 황인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환자분들께서 치과에 오실 때 거울 볼 때마다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앞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을 느끼시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 부분이 까맣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경우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4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잇몸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원인은 잇몸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잇몸이 좋지 않다 보니 잇몸 자체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 더 넓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케일링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막아주고 있던 게 사실은 실제 치아가 아니라 치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그 공간이 비면서 그렇게 까맣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잇몸 자체가 부어있다가 부어있는 잇몸이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도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스케일링을 자주 잘 해주시면서 잇몸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는 원인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정을 하고 나서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 모양이 좀 삼각형처럼 생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분들은 처음에 교정 전에는 이렇게 서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이걸 올바로 딱 피고 나니까 이 삼각형 사이 공간이 넓게 보이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결 방법은 있으니까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임플란트 후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빼고 나서 뺀 채로 오래 있다 보면 잇몸이 원래 모양대로 곡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잇몸이 평평한 데에다가 다시 임플란트 머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 공간들이 넓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계만 잘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는요, 바로 잘못된 칫솔질 혹은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칫솔질을 너무 빳빳한 칫솔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잇몸이 퇴축되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쑤시다 보면 잇몸을 꾹꾹 눌러서 잇몸이 내려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쑤시개보다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칫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원인들 4가지를 알아봤는데, 해결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 관리를 철저하게, 평소에도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칫솔질도 부드러운 칫솔물을 이용해서 열심히 잘 닦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쑤시개보다는 치간 칫솔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법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잇몸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에는 먼저 잇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잇몸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한 자리를 잘 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메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는 블랙 트라이앵글은 아니고 다이아스테마라고 해서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레진을 이용해서 메꿔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레진으로 메꿔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레진의 경우는 변색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분적인 부분을 때우다 보니까 그 경계 부위가 변색이 잘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카레, 커피,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들이 변성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레진을 하신 경우에 그 경계 부위가 색이 변하면서 좀 티가 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색된 부위를 살짝 다듬어 주면은 금세 다시 정상적인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갈아내는 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레진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레진을 다시 바꿔주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환자분의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치아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다이아스테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 치아 사이를 메꿔주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라미네이트의 경우 요즘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건 치아 삭제를 안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얇게 라미네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얇은 라미네이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를 삭제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작게만 삭제를 해서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손톱에 인조 손톱을 붙이는 것처럼 라미네이트를 살짝 붙여주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블랙 트라이앵글을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그 다이아스테마, 치아가 벌어진 부분을 채워주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삭제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최소 삭제로 진행을 했어요. 최소 삭제로 한 이유는 일단 위아래 치아들이 조금 물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닿는 부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삭제를 가미해서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최소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범랑질이라고 해서 최외곽에 단단한 껍질이 있는데 그 부위를 살짝만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소 삭제를 진행하고 나서 따로 임시 치아 같은 걸 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오셔서 붙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가 벌어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치아가 길이가 좀 짧다라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치아 길이를 늘려주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늘리면 위아래 치아가 실제로 닿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잇몸을 살짝 올려주는 잇몸 성형술을 같이 진행을 해서 치아 길이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교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IPR이라고 해서 치아를 살짝 삭제를 해줘서 삼각형 모양을 조금 더 닿는 면이 조금 더 평평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서 닿는 면을 넓힘으로써 잇몸을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었던 임플란트 같은 경우 치아를 빼고 오래 있으면 잇몸이 평평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5mm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5mm 규칙은 뭐냐면 치아가 서로 두 개가 닿는 점으로부터 뼈가 위치하는 위치까지가 5mm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이는 잇몸으로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닿는 면적을 좀 넓게 임플란트를 제작해주게 되면 아래쪽 뼈와의 간격이 줄기 때문에 그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잇몸이 차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좀 지나야만 잇몸이 차오른다는 단점이 있고요. 초반에는 조금 그 사이가 비어있는 게 좀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니 치료를 할 때는 빼자마자 만약에 바로 심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빼자마자 무조건 바로 심으면서 임시치아까지 넣어드려서 현재의 잇몸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나중에 최종 보철물이 올라갈 때도 그 잇몸 형태를 그대로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재현이 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필러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 필러를 사용하시면서 필러의 효과를 검증해 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필러를 활용하면 이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 잇몸에다가 필러를 주입해서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치과 쪽에서는 완전히 안정적으로 확립이 돼서 사용하고 있진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나면 저도 언젠가는 필러를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